네, 반갑습니다. 신학을 연구하고 있는 조영래 박사라고 합니다. 어, 이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개도 좀 까먹을 때도 있고, 카메라 구도도 사실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저도 음향과 영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하면 좀 잘 집에서 잡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일단 좀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꾸밈이 조금 덜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좀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희가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뭔가 생계도 중요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특히 저 같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 속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 그거를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냥 학위를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앞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두가 이제 같은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신학자니까 또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저에게 요청 주시는 뭐 북클럽도 좀 하고 이렇게 함께 책을 읽는 그런 모임들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또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몇 가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좀 선교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한번 어레인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제 일상을 통해서나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좀 세상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책을 좀 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돕고 싶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영상 말미에 함께 보시도록 하고요. 문해력과 독해력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하는 시대에 저희가 질문을 하지 않고 사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해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하게 문해력도 약해지고 있고요. 또 뭔가 우리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뭔가 거짓 정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문해력을 늘리고 독해력을 늘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제가 어떻게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좀 그러니까 higher education이라고 하죠. 좀 그래도 뭔가 대학원 뭐 이런 곳에서 항상 세미나를 인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과외라던가 굉장히 좀 캐주얼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대중들과 만나는 일들이 사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학을 하니까 그런 기회들을 늘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문해력과 독해력을 늘리고 싶어 하는 거는 아마 현대인들의 많은 이런 좀 특히 교육열이 있는 나라나 어떤 도시에서는 굉장히 좀 주목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문해력을 늘리고 독해력을 늘리고 사고력을 키우고 질문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뭔가 좀 지적 수준이 있고 교양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터에서나 뭔가 커리어가 이렇게 발전되어 갈 수 있는 네트워킹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저도 이제 꽤나 고도의 어떤 지적인 능력들을 많이 배우고 했지만은 이런 걸 쉽게 갖추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사실 쉽게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이 다는 아니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옥스포드 스타일의 어떤 튜터 방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과제를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grammar, rhetoric, logic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는 수사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논리 정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좀 디테일한 것까지 가기 이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좀 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문해력과 독해력을 늘리려면 첫 번째로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까이에 둬야 됩니다. 가까이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그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냥 뭐 유튜브에서 쇼츠 보는 게 아니라 좀 교양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그냥 뭐 시사 뉴스를 틀어둔다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분, 10분, 뭐 30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하는 게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번역을 해서 제 주변에는 또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책을 하나를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저자가 제 교수님이긴 한데 모든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면 좀 이 식견을 넓힐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넓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좀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하게 됐죠. 그 주제가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정확히 이제 과학적으로 진화 이론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네, 그것도 차근차근 풀어드릴 텐데, 그래서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군대에서 책을 번역을 하는데 저 군대에서 책을 한 권 번역하고 논문을 두 개를 냈더라고요. 그 논문 둘 다 굉장히 좀 수준 있는 저널에서 이렇게 지금 심사되고 있고 또 뭐 게재되고 할 텐데 이 책을 번역을 하는데 제가 하루에 30분 뭐 점심시간에 그다음에 1시간 그다음에 연등 시간이라고 있어요. 군대는 저녁 10시에 점호가 끝나면 이제 22시부터 24시까지 도서관이나 이제 사이버 지식방이라고 정보방이라고 하죠. 싸지방, PC방 같은 곳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가지고 하루에 30분 투자한 게 이게 책이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에 걸쳐서 하긴 했는데 이제 시간이나 또 군대에서 사실 몸도 피곤하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책을 이제 번역을 하나 했죠. 근데 이제 저도 말년병장이 되니까 이거 일을 하기 싫고 막 다 들어 누워 있고 싶더라고요. 뭔가 군대 있으면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병장 때는 이제 언제 쉬어보겠나 해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황당한 게 제가 2주 동안 매일 1시간씩 집중해서 했던 것보다 병장 60일을 이렇게 말년에 누워 있으면서 한 게 더 많으니까 2주 동안 작업을 한 게 60일 동안 한 게 그러니까 더 많은 거예요. 2주 동안보다. 2주 동안이. 그러니까 14일 정도, 그러니까 14일을 집중해서 한 게 60일보다 더 성과가 좋은 거죠. 매일 생활 루틴에 넣고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에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두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게 시작을 하니까 어떤 게 되냐면 이게 재미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어를 모국어지만 배울 때 그냥 간단한 얘기들로 시작을 하잖아요. 뭐 동화책도 보고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뭐 아빠, 엄마 이런 단어들부터 배워가면서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들을 배워가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실수라는 게 그 수능 영어나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뭐 ACT, SAT, GRE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미국에서 안 써요. 일상생활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GRE 수준에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단어들은 뭐 저처럼 논문 쓰는 사람들이나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에서나 쓰는 거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영어를 배울 때도 동화책부터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것부터 배워보고 익숙하게 되고 또 이제 발음이나 문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거, 편하게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고 남들의 의견이나 어떤 눈빛이 시선이 두려우면 뭔가를 이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표현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든 틀리든지 간에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내 주관성도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설교학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지만은 그런 얘기들 합니다. 모두가 아는 정보들 그런 걸 가지고 또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공감대, 라포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빌려서 나의 어떤 말을 주장할 때 힘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하면서 내 주관성들을 이렇게 갖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나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표출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도움이 되는 게 육하 원칙을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좋은 글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영어로는 5W and 1H라고 해서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할 때 이제 H는 how고 나머지는 뭐 what, where, why, when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네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를 논리 정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그거를 하려면 이런 육하 원칙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아마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나 외국어를 배우실 때 좀 유용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단어를 배워가잖아요. 처음에는 동사를 위주로 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사가 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사를 위주로 배우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단어 하나들을 가지고 뭔가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 배운 단어를 가지고요. 내가 좀 마스터하고 싶은 그런 워딩들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쓰다 보면 그게 뇌가 이렇게 딱 그 세팅이 돼요. 그게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거하고 써보고 말해보고 내가 일상생활에 활용해보는 것은 정말 그 배움에 있어서 천차만별입니다. 배우는 게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도 한번 생각해보고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시사가 될 수도 있고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 문화예술이 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표현법 또 문해력 독해력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요즘 시대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어떤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나의 의견을 올바르게 표출하고 또 그것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타인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이 스피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굉장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인 건데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용한 사회생활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나중에 되면 스피치에 대해서도 좀 약간 얘기도 많이 나눠볼까 하고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선을 바라본다는 거나 뭔가 표정이라던가 손짓이라던가 자세 이런 게 있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있으면 되게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뭔가 좀 좁아 보이거나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좀 이렇게 그래도 저도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뭐 짝다리도 안 짚고 주머니에 손도 넣지 않고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TPO라고 해서 옷을 어떻게 타임, 플레이스, 오큐페이션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목적에 맞게 입는 그런 것도 좀 나중에 고급 과정으로 배워야 되는 것 같고요. 스피치 고급에서는 에어컨 온도까지 저희가 신경을 씁니다. 겨울에는 몇 도, 여름에는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소리는 공기의 그 전달이고 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때 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목사님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 실제로 저도 이런 내용으로 배웠었고 하기 때문에 좀 한번 나눠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도 가끔 영상에서 그냥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이유가 제가 지금 앞에 사실 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손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습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말을 하면서 뭐 쩝거리거나 엄거리는 게 너무 많다 하면 그것도 조금 이제 마이크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아무튼 나의 말을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이나 이런 어떤 디테일들도 나중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게 원래 편집을 하면 굉장히 좀 부드럽게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영상은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마 무편집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뭐 제가 비방용으로 좀 방송하기 좀 그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는 이상 그냥 저는 편하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고 그냥 소통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저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라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문해력과 독해력을 늘리려면요. 기록을 잘해야 돼요. 기록. 근데 그 기록을 뭐 저도 이제 휴대폰에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기록을 이제 잘 하시려면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노트를 씁니다. 노트를 쓰는데 네, 이 노트를 쓰면서 제가 그냥 이것저것 정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생각들을 정리하고 떠오르는 어떤 개념들을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개념들은 날아가게 되죠.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좀 저희의 기억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어떤 연구들을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기술이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게 적는 거랑 타이핑을 한다고 하죠. 키보드로 이렇게 치는 거랑 완전 그 기억에 남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내용들을 말로 해보는 것도 기억에 남는 게 다릅니다. 또 이거를 저도 이제 이렇게 적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생각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이 정돈돼야 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볼펜이나 뭐 만년필이나 샤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필사해보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남긴다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정돈되는 그런 시간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좋은 거를 필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적으면서 그 내용이 나의 것이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만들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의 생각도 덧붙여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책을 봐야 되고 어떤 게 좋은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제가 앞으로 좀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제공해가고 또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는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계 질서에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함께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경청해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문해력을 늘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또 문해력과 독해력을 늘려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결국은 사람 간의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하는 부분들도 조금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성인 논술 이런 것도 한번 좀 기획을 해 보고 있고요. 그런 세션들도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클래스들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가 어 많은 분들이 좀 기독교 콘텐츠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시고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뭐 나서는 것도 싫어했고 뭐 그런 편이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 답답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올바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왜 유튜브 안 하냐."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는 별로 뭐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제가 정말 이걸 하면서 좀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진짜 저희가 함께 같이 사역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진짜 좀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부끄러워 가지고 소개를 잘 못하는데 어 박사학위를 굉장히 빨리 받았죠. 네 받았는데 어 그 미국에서 그래도 꽤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뭐 잘했죠. 네 잘했고 이제 해외 학계에서 오히려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좀 젊은 감각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저는 제가 뭐 석사가 2개고 박사가 있고 뭐 되게 유명한 교수님들의 애제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저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데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되는 거고 한데 아니 뭐 제대로 신학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알려준다. 분별해야 된다."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제가 좀 많은 성도분들을 섬기고 저도 또 이제 여쭤봐 주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공부해 가고 또 신학을 공부해 가고 좀 그런 소통들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 그러니까 박사를 받을 시점부터 제가 받자마자 이제 군대에 갔는데 2가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건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짧게 올릴 텐데요. 2가지를 뭘 할 거냐면 2 트랙으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이제 나중에 넘어가면 좀 한 3-4 개로 넘어가겠지만 큰 틀에서는 첫 번째는 평신도분들이나 많은 일반 대중들이 이 신학이나 성경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어떤 연구소 같은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마련된다면 제 서재도 뭐 책이 한 좀 3-4천 권 넘을 것 같은데 그거 그냥 갖다 놓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함께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책 편하게 와서 보셔도 되고 옆에 커피 머신 하나 갖다 놓고 커피도 내려 마시고 또 그러면서 뭐 주중에 저녁에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하면서 같이 책도 보고 토론도 하고 궁금한 것도 여쭤보실 수 있고 또 제가 어떤 주제를 잡아서 이런 것들을 알려 드리고 함께 이제 뭐 시사적인 이슈나 그런 것들도 알아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금만 하나 보태면 그런 창구가 없다는 게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창구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고 2 번째로는 진짜 나중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되면 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함께 하면서 저희가 함께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각자 준비하시겠지만 함께 어떤 내용들을 다루어 보고 칼빈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목사회가 있었던 것처럼 목사들의 교제가 필요하거든요. 서로 좋은 자극을 받고 대화를 하고 좀 속 터놓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배우면서 서로서로 배우고 나누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꽤 많다 보니까 제 연구실을 이렇게 개방을 해서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9 호선 라인에 있는데 그래도 교통이 편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냥 지나가다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는데 지나가시다가 좀 같이 연구도 하시고 또 생각도 나눠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확보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아가면 뭐 논술을 알려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좀 진짜 뭐 사교육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냥 누구든지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와서 배우고, 제가 뭐 영어 강의도 하고 논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건 좀 많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기를 좀 기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9월, 10월쯤부터 많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8월까지는 굉장히 좀 일정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또 동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충 문해력과 독해력을 늘리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또 어찌 보면 좀 길게 나누기도 했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결국 저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책도 읽어야 되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지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